지난 시간에 이제 하브루타에 대한 개요를 좀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또 굉장히 성경의 백성이고, 또 성경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는 어떤 백성들이긴 하지만, 이들이 현실적으로 하브루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친구를 잘 선택하는 겁니다. 친구를 잘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친구를 선택할 때는 자신보다 한 단계 높은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스승 같은 친구를 구하라. 이 스승 같은 친구를 구하라는 것은 어떤 지혜로운 친구와 동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친구와 동행하라는 의미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친구를 선택해서 같이 어떤 공부를 하지만, 또 토론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지만, 또 반드시 또 그 대립의 가치를 또 중시 여깁니다. 그 하브루타를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아주 굽힘없이 주장하고, 또 그러면서도 철저한 개인주의자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중간에 보시면 친구는 대화 대상 이상이어야 하며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여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곧 자아의 신장을 도모할 친구라면 제격이라고 여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부분 보이시죠? 친구 중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밑에 두 줄 시작. 친구 중에서 질문과 토론을 잘하는 친구를 최고의 친구라고 여긴다. 멘토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시면서 지혜로운 친구와 동행하면 지혜로워지는데, 미련한 친구와 동행하시면 어리석어진다는 전문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지혜로운 친구분들하고 동행하시죠? 예, 미련한 친구분들하고 동행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예전에 강연할 때 보면 지혜로운 친구와 동행하냐니까 거의 대부분이 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혜로운 친구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주변에. 대부분은 다 그냥 어리석은 친구들만 많다고 해서, 강연이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좀 지혜로운 친구를 좀 사귀어야 되겠다. 어리석은 친구를 멀리하고,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한국 사람들 하브루타의 전국적인 확산인데, 그동안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정답만 찾는 그런 수업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또 정답 찾기 교육에만 너무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하브루타가 이제 유행하면서 이제는 질문하는 아이가 또 중요해졌고, 질문 찾기로 이제 서서히 시대 변화에 맞춰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브루타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1000km 정도 됩니다. 만일 1시간에 100km를 날아가는 기러기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기러기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 한번 참가자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한번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유치원 교실이라고 생각하시고. 10시간 걸리죠. 네, 10시간요. 네, 다른 분 계세요? 유치원 교실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답변해야 돼요. 애처럼? 예. 자, 우리가 배운 거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요, 기계적인 학습을 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좀 이따 좀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창의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창의적으로. 예, 예. 억지로 짜내면 안 됩니다.
억지로 짜내시면요 절대 이거 하브루타를 못 하세요. 예. 가기 싫으면은 중간에서 놀기도 할 것 같은데 유치원이면. 아니요. 유치원 애들이 음. 유치원 애들의 답이 정말 기발합니다. 어. 음. 100km 거리인데 1000km인데 100km 간다. 광주에서 한번 할 때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음. 전부 다 10시간이라고 말해줘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면 여러분들은 하브루타 할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너무나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이어서 맞지도 않는 답이거든요. 그건 또. 그래서 그게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질문을 잘 보세요. 질문을 잘 보시면은 먼저 하브루타를 하실 때는요. 질문을 물어보는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왜 이런 질문을 만들었을까를 구하셔야 돼요. 왜 예, 좀 똑똑하신 분이 아니라 저는 똘똘한 사람을 원합니다. 똑똑한 거는 머리가 좋은 거고요. 똘똘하신 거는 머리를 쓸 줄 아시는 거예요. 예, 예. 새로운 말 또 배웠네. 여기 예. 하려면 스마트한 사람은 그렇게 하시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똘똘하지가 않네. 다 똑똑하신 분들이신데. 예, 예. 똑똑한 사람만 만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예, 예.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20년 배워놓고서 2년 만에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이제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창의성 죽죠. 상상력 죽죠. 근데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어린아이 같아지면. 근데 만약에 겨울이라면 백두산을 가다가 추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기러기가 얼어붙는 백두산까지는 안 가지. 백두산에 기러기 있어요? 모르겠다. 다른 분 안 계세요? 너무 어렵네요. 우리는 정답만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려워. 어려워. 정답만 자,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 유치원생들이 어떻게 답변했냐면요. 네. 어떤 아이는 근데 10시간이라고 답한 아이는요. 네. 이미 엄마 아빠한테 정답을 구하는 아주 유치한 학습을 받은 거예요. 아주 정답을 구하는 건요. 최하의 공부라고 그래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최하의 공부가 뭐라고요? 정답을 구하는 거. 뭐 그거 모르겠어요. 2 더하기 2는 4라는 거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생각이 없이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복잡하게 되면 한참 계산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자, 한번 일반적 문제가 뭐냐면 100km까지 날아가는 기러기가 있다 하자. 근데 한라산 백두산까지 가는데 유치원생들의 절반 가까이는 10시간이라고 했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틀렸다고 말하진 않았는데 맞았다고도 안 했어요. 자, 그 다른 어린이 없을까요? 했더니 어떤 어린이는 선생님 2박 3일 걸려요 그러더라고요. 왜 2박 3일이라고 했을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한라산에서 날아가다가 금강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금강산에서 이틀을 잤어요. 그런 아이가 있었고요. 어떤 아이는 2시간 걸려요 그랬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대한항공을 타고서요. 백두산까지 2시간 만에 날아갔어요. 비행기 날개에 타고서. 이런 어린이도 있었고요. 어떤 어린이는 선생님 10일 걸려요. 왜 10일 걸리니? 그랬더니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백두산으로 안 가고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웃어요. 근데 그 아이의 답들 보세요. 얼마나 걸작이에요. 아유, 정말. 아유. 제가 이제 연세대 저기 학생들한테 이 선생님 질문을 질문. 예. 그렇게 대답하면 엄마한테 혼나요. 우리나라는. 네. 그런데 같은 애라고요. 이제 엄마한테 혼나더라도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의 답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아우, 근데 정말 창의적이다. 10시간이라고 말한 애들한테 틀렸다고 답은 안 했는데 맞다고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야, 1시간에 100km 날아가는 기러기가 있니? 이렇게 했더니 아, 그러네요. 그러면 10시간 동안 그대로 날아갈 수 있어? 그러네요. 야, 어느 기차도 뭐 어느 딱 맞춰가지고 제 시간에 딱 1초도 안 틀리고 갈 수가 있냐고요. 없어요, 현실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 질문의 유형과 성격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은 그런 거 잘 안 따져요. 그런 거 안 따지고 뭘 따지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머릿속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아. 예, 애들은요. 자기가 놀고 싶으면 놀다 가고 먹고 싶으면 먹다 가고 예, 맞아요. 예.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애들은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은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자, 하브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은 별로 잘 계산을 잘 안 해요. 근데 계산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한번 요거 한번 해보세요. 87에서 37을 빼면 얼마가 될까? 자, 저 문제는 한국의 사회복지 시스템 중 하나인 헤크만 모델을 만드는 데 일조한 미국의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먼의 초등 2학년 산수 문제예요. 그의 아버지도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였어요. 노벨상 후보에도 올랐던. 한번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 아이고 어렵네. 아이고, 이게 자. 5가 되겠는데요. 5. 제임스 헤크만은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37을 빼면 37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5.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너 왜 이렇게 풀었니?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87에서 37만 빼면 37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얘기가 넌 말도 안 돼. 87에서 37 빼면 어떻게 되죠? 50이죠. 예, 50이 되죠. 근데 대부분의 그 반에 있는 25명의 학생 중에 24명은 50이라고 답변했는데 이 사람만, 헤크만이라는 사람은 37이라고 답변해가지고 선생님을 당황케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딱 질문을 해요. 선생님, 야, 네 아빠는 학교 교수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노벨상 후보자까지 올랐던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학을 잘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저는 끝까지 이 친구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아버지가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헤크만의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불렀어요. 아들아, 너 왜 그 학교에서 그렇게 했니? 그러니까 아니 87에서 37 빼면 37만 딱 빼보세요. 37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탄을 해요. 아, 너는 정말 위대한 수학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해주고서 근데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러니까 아빠 저도 50인가 알아요. 아는데 50인가 아는데 아빠가 다르게 답변하라고 해가지고 다르게 답변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헤크만이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가 놀라면서 그 아버지가 그때부터 어떻게 그래도 학교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아, 헤크만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는 50이라고 말하고 아빠한테는 37이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헤크만이 알았어요 하면서 나중에요. 이 사람이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노벨상을 탔고요. 2000년 초반에. 그리고 이 사람의 모델로 사회복지 모델이 생겼어요. 특히 그 철학자 중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는 분이 누구시죠? 벤덤이시죠? 벤덤의 공리주의를 이용해가지고 헤크만 모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사회복지 시스템에 헤크만 모델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브루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50이라고 답변하는 것은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장. 자, 한번 보세요. 자, 솔로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하브루타의 탄생 배경. 자, 솔로는 좋지 않다. 그래서 듀엣이 좋다.
듀엣이 좋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돕는 배필이 나와요. 돕는 배필. 혹시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돕는 배필. 에체르. 에제르 네. 케 네게도. 네. 에제르 케 네게도라고 그래요. 에제르는 돕다라는 뜻이고요. 네게도라는 뜻은 아시죠? 네게도.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반대한다. 그러니까 하브루타는 돕기도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부부가 거의 친구랑 같잖아요. 예, 돕기도 하지만 반대도 하는 사람을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일에 다 동조만 해보세요. 예, 망하는 일이 벌어지죠. 또 부인이 하는 일을 또 남편이 다 동조만 해보세요. 예, 그건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인이 남편보다 똑똑해요. 똘똘해요. 똘똘해요. 저는 망한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습니다. 부인 말을 잘 들으면. 예, 그것도 현명한 부인의 말을 들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편이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요, 예, 그 집은 망합니다. 예, 하브루타의 탄생은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망하려면 혼자 망하라고 그러지 같이 망하는 일이 없어지려면 같이 친구를 맺어서 현명한 친구를 맺어서 같이 성장하는. 그래서 하브루타는요, 승승전략이에요. 위닝 게임을 하는 거예요. 위닝 게임.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에제르 케네게도 말씀드렸고. 자, 하브루타는 기본적으로 하베르에서 유행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투원 바이블 스타일이랑 너무나 비슷해요. 자, 질문하는 민족 유대인 한번 읽어볼까요? 라피 슈타인슐츠인데, 스타인슐츠. 그 대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신이 인간에게 인간에게 질문하는 책이요. 책이요 탈무드는 탈무드는 인간이 신에게 신에게 질문하는 책이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질문, 혹시 최초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최초의 질문. 아담아, 하나님이 먼저, 네가 아담아, 어디 내가 있느냐? 어디 내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있느냐.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네 아우 가인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근데 왜 참 이 질문 두 가지 보면요. 재밌어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알면서도,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셨을까요? 관계. 예, 예, 맞습니다. 관계 때문에 그러시죠.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예, 찾으시는 아버지의 모습, 알고 있으면서도 찾으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 돌아온 탕자를 돌탕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찾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탈무드는 또 인간이 신에게 질문하는 책입니다. 물론 질문하는 책인데 하브루타는 이렇게 어떤 관계와 관련된 그런 철학입니다. 교육 철학. 관계와 관련된 교육 철학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자 마르틴 부버는 그래서 나와 나라는 책을 그래서 쓰게 된 겁니다.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하브루타 베이직 프로세스예요.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먼저 소리를 내서 읽어야 돼요. 하지만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습. 예습을 먼저 하고 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학습자들 특징, 예습이 없어요. 선생님만 예습해와요. 선생님만. 근데 학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리내서 읽고, 읽은 내용 중에 의문 나는 점은 질문하고, 또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과정은 토론하고, 토론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어떤 삶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안 돼요. 토론과 대화는 물론 뭐 커뮤니케이션 방식이긴 하지만 읽기부터 대화까지는 모두가 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은 끝날 때는요, 반드시 대화로 끝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토론이 아니라 뭐만 해요? 언쟁만 하게 돼요. 언쟁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또 해야 될 작업은 복습 및 피드백입니다. 이게 하브루타의 베이직 프로세스예요. 자, 다음 장 보실까요? 자, 여기는 이제 친구들끼리 막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나누죠. 그죠? 하브루타는 어떤 하나의 것에 치우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종합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브루타는 그 종합된 그런 것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종합화 능력이 또 필요해요. 종합한 능력. 그래서 하브르타가 했을 때는 시작은 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시작은 미약한 것 같아도 나중은 창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예? 바로 어떤 많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질문했던 것들, 토론했던 것들을 서로 종합하는 작업을 통해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그런 동반학습에 가까운 게 하브르타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하브르타의 어원은 아마 한국에서는 제가 최초로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맨 위에 보시면 하브르타는 하베르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되시죠? 친구. 친구. 오른쪽에 보시면 하브라라고 하면요. 사회 회사. 사회 회사. 그 다음에 타크부르타라고 하면 교통, 소통. 소통. 하브라가 또 하면은 그룹이라는 뜻도 되고요. 하나 더 써서 메모하셔도 좋겠어요. 교제라는 뜻도 돼요. 펠로우십.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면 히브루라고 하면요. 연결 장군. 연결 장군도 돼요. 놀랍지 않으세요? 헤이 바브 레이시라는 이 세 개의 그 철자가 어원인데 하베르부터 시작해서 히브루까지 이루어지는데 하브르타가 단순히 어떤 친구 간의 학습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회도 되고 교통도 되고 소통도 되고 또 교제도 되고 연결해서 글쓰기도 되고 그러니까 하브르타는 유대인들의 보면은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단순히 학습법을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혹은 철학이라고 붙여도 괜찮아요. 교육 철학.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하브르타의 핵심 가치가 있어요. 한번 저기 막 큰 소리로 하면서 하브르타는 소리를 내는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조용한 사람은 하브르타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떠들어 조용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혼자 있을 때는 조용히 있어야 되지만요. 같이 있을 때는 무조건 떠드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브르타는 시작. 하브르타는 생각하며 말로 하는 방법이다. 방법이다. 말하기 말하기 위해서 위해서 생각할 수 생각할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 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대방을 듣고 의문점이나 궁금증이 나는 것은 질문할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질문은 질문은 대화의 물꼬를 대화의 뚫기 위한 물꼬를 뚫기 적극적 위한 적극적 말하기이고 말하기이고 상대방의 상대방의 입을 입을 열게 하는 열게 것이다. 서로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이어진다. 토론 중에 개념과 이해에 대한 상충되는 점이 있으면 논쟁으로 이어진다. 유대인들의 토론과 논쟁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하브르타의 핵심 가치는 비판적 사고와 질문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예, 여기 이제 핵심 가치가 그럴 거면 비판적 사고와 질문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단순히 탈무드만이나 성경만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반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책들도 이런 하브르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굉장히 두뇌를 격동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 다음 장 보실까요?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하브르타는 3명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3명의 파트너? 자, 반드시 들어갈 파트너가 뭐죠? 2사람이지만 텍스트가 또 파트너입니다. 텍스트가 반드시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탈무드가 바로 귀한 또 텍스트가 하나의 파트너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브르타는 3명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브르타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요. 하브르타 삼각형, 하브르타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요.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하브르타는 듀얼 워크다. 텍스트 디코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설명과 해설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초등학교 수학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몰래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은 애들 질문을 잘하나. 선생님이 문제를 냈어요. 칠판에다 문제를 내고 이 문제를 하자마자 손을 드는 학생 한 명도 손을 안 드는 학생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유대인 교실에서는. 한번 맞춰보세요. 왜 아이들이 다 손을 다 들고 있을까요? 그냥 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왜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어요. 이거 질문을 던지자마자 다른 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발표를 수학 시간. 하려고 아니, 수학 대답하려고. 시간. 수학 음. 시간은 아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지시를 한 건지 어떤 건지. 아니요. 그럼. 질문하라고 하든지 답변하라고 했던 거예요. 아, 그 저요 손을 들은 거 아이들이. 음. 한국 교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죠. 네. 왜 아이들이 손을 들었을까요? 저기 선생님이 질문하셨으니까 답을 알고 있으니까 대답하려고. 예, 아직도 하브루타가 모르셨어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 그러죠. 선생님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지명하잖아요, 이렇게. 지명하잖아요. 네. 왜? 안 드니까 손을. 근데 이스라엘 교실은요, 다 들어요. 안 드는 아이들이 없어요. 눈치 안 봐요, 서로. 왜 이렇게 경쟁하듯이 손을 들고 답변하려고 노력할까요? 다 자기 생각에 자신이 있나 봐요. 예, 애들이, 예, 틀릴까봐 두려움이 없나 봐요. 틀리는 것에 대한. 이 수학 문제가요, 정답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뭐가 문제라고 안 하고 얘들은 뭐냐면 퀴즈라고 그래요, 퀴즈. 퀴즈로 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두 가지가 속성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혹시 유대인 엄마들은 아이한테 학교 끝나면 뭐라고 물어보죠? 질문 뭐 했냐고 물어본다면서요. 그렇죠. 예, 질문 뭐 하냐고 물어보죠. 네. 그것 때문에 하는 애들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보면 그게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너 질문 뭐 했니? 오늘 손을 들었니? 뭐 이렇게 엄마가 물어봐요. 예, 약간 엄마와의 저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예,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수업 시간이 재밌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요. 공부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공부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그 유대인 학교 가보면 혹시 없는 상이 있어요. 무슨 상이 없을까요? 상이요? 예, 상을 안 주는 상이 있어요. 아, 상. 예, 우등상. 어워드를 안 줘요. 자, 무슨 상이 없을까요? 벌써 우등상. 1등 성적, 예, 성적 우수상이 없어요. 예, 성적 우수상이 없어요. 만약에 성적 우수상이 주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은 주잖아요. 성적 우수상이 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엄마들 남을 제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친구 개념이 사라져요. 친구 개념이 사라져요. 우정 개념을 갖기가 힘들어요. 친구들 사이에. 경쟁자가 되죠. 예, 근데 예를 들어 시골 학교는 괜찮아요. 시골 학교는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도시 학교로 가면 친구들이라기보다는 다 경쟁자예요. 그리고 또 더 큰 무대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넘어서 대학교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경쟁자로 변해요. 친구라는 개념은 되게 희박해져 가요. 그래서 요즘 한국 아이들이 왜 나홀로족이 많은 이유가요. 그 이유는 초등학교 때부터 생기는 경쟁 구조 때문에 그래요. 경쟁 구조 때문에. 이거 바꾸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너무 경쟁 구도로 만들어 놔가지고 교회에서도 절대 상 주면 안 돼요. 성적 우수상이 어떠느니 무슨 상이 어떠느니 그거보다는 정말 공부의 본질, 신앙의 본질, 또 어린아이가 갖춰야 될 지적 호기심 혹은 어떤 상상력, 창의력 이런 걸 가지고 칭찬해주고 굉장히 격려해줘야지 어떤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뭐 잘하네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 잘하네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약간 상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하브루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브루타마저도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브루타는 굉장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냥 문화화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돼 있다 보니까 그 힘이 강력한 거예요. 한국에 보면은 기독교는 있지만 기독교 문화가 약하잖아요. 기독교 문화가 약하니까 거기서 어떤 문화가 약하게 되면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쉽게 약화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어떤 뭐 의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지만 한국교회가 정말 필요한 거는 이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기독교의 본질, 어떤 신앙의 본질, 혹은 또 학문의 본질, 공부의 본질들을 찾아가면서 찾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계속해서 어떤 경쟁 구도보다는 좀 우정 시스템,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 서로 굉장히 중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면 한국교회도 앞으로 계속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강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